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시장도 정말 어려웠었고 나라도 많이 어려웠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요인들이 이 시장을 짓누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뭐 기업의 펀드멘탈, 그다음에 성장 속도, 그다음에 대외 경제 이런 상황들도 되게 중요하게 요소를 차지하지만요.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의 흐름이 이 대외 변수, 그다음에 외부 변수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국내 시장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2,400포인트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줬던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저점을 땡겨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2,400에 대한 부분들이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잡아준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요일에 쇼티지가 나오면서 2,400이 깨질까 안 깨질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지켜봤던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2,400포인트, 코스피 2,400포인트를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이 자리는 1차적으로 지지 라인이 정확한 라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설령 깨진다 한들 여기서는 우리가 대형주 유지 포지션을 잡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외국의 매도세는 조금 더 있을 수 있지만 남아있는 12월의 말까지는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위기적인 측면에서 기회적인 측면과 같이 공존되는 상황인데 위기는 기회로 돌릴 수 있는 시장의 자리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장을 잘 활용한다면 밴드라고 그러죠. 밴드 폭이 남아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점은 2,400에다가 2,600 여기에 밴드 매매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들 코스닥에 있는 요 종목으로 타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12월에 이제 말까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하면 반도체 쪽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다음에 이제 여타 이제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 쪽의 종목들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올 때는 1등 업종이 먼저 움직여요. 그동안 이제 하반기 들면서 계속 눌렀던 게 반도체 업종이라면 뭐 2차 전지는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반등의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번 주에 시장이 좀 더 밀리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빠지는데 버티고 있다는 것들은 여기가 이제 저점의 라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그나마 이번 주는 선방했던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요. 지수가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여타 이제 플랫폼이나 네이버, 카카오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연말에는 움직일 확률이 많이 있다. 이 포인트들 우리가 좀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 관련주들 이런 소외 그다음에 섹터들 자체가 내수 쪽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소빅 섹터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도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 비율은 다른 건 없고요. 지금은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고 종목들을 좀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시장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 분들은 특히 대형주 위주로 반도체 소부장 쪽, 반도체 쪽으로 집중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너무 겁먹지 말고요. 조그만 정치 테마 같은 경우들 최근에 많이 움직이죠. 예,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는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치 테마에서 큰 손해를 보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 관련주라든지 시장에 이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손 대지 마시고요. 안정적인 명품 주식, 우리나라 대한민국 명품 주식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을 타점을 잡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훨씬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밴드의 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타겟을 잡자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뭐 저도 많이 힘든데 우리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이번 시장을 겪으면서 하반기 시장이고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을 겪으면서 저도 주식시장을 오래 몸담고 있지만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게 정말 어떻게 이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왜 이렇게 악재들이 많이 나오는 건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 힘든 시기는 우리가 이제 T값이라고 하거든요. 이 T값이라 대한 부분들은 잘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장의 인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평정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식함에 있어서 이렇게 혼돈된 시장에서는 사람이 다 위기에 빠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살짝 돌려보면 조그마한 기회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그 지혜를 제가 2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보는 뷰, 그다음에 시장을 보는 뷰, 종목을 이해하는 거, 그 전략을 세우는 방법, 이거를 수선 상담하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 종목들 낱낱이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많이 힘드시죠? 예. 많이 힘듭니다. 네.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예. 그때가 좀 기회였어라는 시기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 시장 잘 이겨내면 정말 좋은 기회가 오니까 같이 한번 잘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저기 신풍제약 네. 12,630원에 20%요. 이 종목 사신 이유가 있어요? TV 보고 샀습니다. 이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 제약주 중에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신 지 좀 오래 안 되셨죠? 예, 많이 네. 안 됐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보면 우리가 네.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의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하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좀 안정적인 그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가 종목을 보는 게 이제 투자라고 보면 되는데 투기라는 개념들이 살짝 그 접목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종목에 이제 투자라고 하면 이제 실적을 많이 보죠. 그다음 업황을 많이 봐요. 그래서 실적이 있냐 없냐 이걸 우리가 많이 보고 그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게 투자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보면 실적 베이스가 있냐 없냐, 그다음에 시가총액은 얼마냐, 그 전에는 어떤 과거의 스토리가 있었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식품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과거의 그 흐름을 보셨어요. 가격의 위치 같은 거, 가격의 변화라는 것들을 혹시 이렇게 본 적이 있으세요? 예. 있어요? 예. 이 신풍제약이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21만. 그렇죠, 이렇게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기억 속에는 나중에도 저렇게 한번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하긴 하겠죠. 근데 네. 그런 기대는 안 했는데 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게 됐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종목의 움직임이 이렇게 탄력이 되게 좋아요. 쫙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이렇게 빠르죠.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재료를 붙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있어요. 세력들이라고 하면 외국인도 세력이고 기관도 세력이고 또 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자금을 운영하는 그 종목의 그 흐름을 유지시키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각이라 그래요. 이 각이 이렇게 센 것들은 이 재료로 땡겨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력주라고 하는 거 흔히들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실적이 없죠. 실적이 이제 좋은 주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 때는 이제 투자의 개념이죠. 제약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대형주라 그러죠. 대형주 포지션. 이 포지션이 좋은 대형주들이 이게 제약 바이오는 타점을 잡을 때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주식이 싸게 떨어졌다. 그러면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사는 게 낫겠죠. 근데 안 좋은 주식이 더 떨어졌다. 사는 게 좋을까요? 안 사는 게 좋을까요? 안 사는 게 좋아요. 이 종목은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 베이스가 그다지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싸다고 사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기업의 펀드멘탈, 기업의 실적 보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들 얘기할 때 이제 차트 매매라고 얘기해요. 이런 종목 시가총액이 조그맣고 이렇게 각이 센 것들은 이게 이제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이라고 하면 이 종목이 지금 시세를 낼 건지 안 낼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까 이게 매수가를 보면 주가가 살짝 머리를 들었을 때거든요. 혹시 그 사자마자 올라간 적 있으세요? 아니. 없죠. 예. 없죠. 예. 예. 없지 않으세요? 예, 없어요. 왜? 이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세를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제 살 때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베이스는 보면 이제 거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 몇 월달에 사셨어요? 한 8월, 9월? 이게 2, 3개월 된 것 같아요.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네. 이제 이게 주식을 살 때는 내 가격을 보는 거예요. 가격은 이렇게 보면 싸 보이죠. 예. 싸 보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최근에 네. 올라갔던 게 2만 원이고 12,000원이면 싸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 맞죠? 싸 보이지 않아요. 야, 여기서 한번 수익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이제 예. 이제 시가총액을 봐요. 이제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시가총액이 최소한 이제 저점을 잡으려면 시가총액이 1조는 넘어가야 돼요. 10조가 넘어가야 여기가 싸다라고 인식하지만 이런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되는 종목들은 바닥을 잡으면 저 밑으로 더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잡아주는 주체가 개인들이 많아요. 개인들이 많이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면 개인들이 먼저 투매가 나와요. 시장이 빠지잖아요. 그럼 막 매도를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무섭게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을 지켜주는 개인들만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가총액 조그만 거를 바닥을 사면 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하 1층인지 알았는데 지하 5층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고요. 타점이라 그래요. 타점을 잡을 때는 우리 시청님의 사진 가격에 보면 위에 보면 여기 뭐가 많아요? 이렇게 전기줄이 많아요. 전기줄 많죠, 이게. 이거 많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많아요. 이 전기줄을 뚫고 올라가려면 이 거래가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것처럼 그죠? 근데 왜 거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내죠, 그죠? 흘러내려요. 근데 흘러내릴 때 참 이걸 팔아야 되냐 마는 고민이 되게 많죠. 안 그래도요. 그렇죠, 맞죠. 아니 이걸 지금 떨어졌을 때 더 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것도 고민되고요. 맞죠. 사지는 않을 건데. 그렇죠, 맞죠. 사진은 말해야 돼요. 그 이유는요? 일단은 그 이익이나 뭐 이런 그런 게 없고. 그렇죠, 네네. 회사가 네. 그리고 너무 거래가 없고요. 네, 맞죠. 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주식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이제 우리가 살 자리와 팔 자리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여러 가지 조건에서 단가가 싸다고 사면 더 밀릴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면 돈이 안 들어왔어요, 거래가. 근데 이거는 기대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이제 세력들이라 그래요. 이거 잘 보면 여기 이렇게 볼게요. 여기 한번 거래가 한번 딱 들어왔죠. 그다음에 여기가 또 한번 거래가 들어왔고. 그럼 여기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랑 이렇게 봐봐요. 이 간격이 뭐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 사이클이 딱 이래. 이 사이클이라고. 여기도 요 라인에서 거래가 이렇게 들어왔죠. 여기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땡겨 올랐죠. 근데 여기 한번 간격을 한번 보세요. 거의 비슷한 간격마다 한 번씩 쭉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보면 여기하고 여기의 사이클. 그죠? 여기. 그죠? 또 여기 A, 여기 B, 여기 B고 그다음에 여기 또 C 라인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게 아직까지는 시그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요 간격마다 한 번씩 이렇게 퉁 이렇게 퉁 튀어 올라오죠. 그럼 여기도 한번 퉁 튀어 올랄까요, 안 올까요? 오를 것 같네요. 오를 것 같죠.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실적, 펀드멘탈 뭐 다 필요 없고요. 이 사이클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클을 보면 아직까지는 지금 시그널이 없겠지만 한 번은 이렇게 간격을 주면서 한 번씩 튀어 올라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리는 우리 시청자의 사진 가격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이거는 거래를 본다 그랬죠. 거래가 들어와야 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점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거래가 들어올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더 사지 말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지 말고 여기다 거래가 장대 양봉을 한번 툭 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쫙 들어올 때가 있어요. 시세가 여기처럼 시세가 빵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추가 매수해서 빨리 팔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이렇게 장대 양봉 있죠. 이렇게 예. 거래가 강하게 딱 들어오는 시점에서 그때 사는 거예요. 지금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아, 들어서 예. 한번 반짝 위로 딱 들어올 때 팔고 나오는 거죠. 예. 이해되셨죠? 예.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예. 다음부터는 이거 전깃줄 위에 있는 거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공부예요. 시청자. 그죠? 예. 이게 아무것도 예. 아니면 그러니까 주식은 자꾸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우리가 예. 이제 이해하고 앞으로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예. 사람들의 패턴은 절대 안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주식은 한번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판단에 쓰게 되면 이게 이제 네. 쌓이면 이게 이제 내공이라고 하거든요. 암묵지라 그래요. 이게 이제 쌓이게 네. 되면 다음부터는 이 자리를 누가 네. 추천을 해주든 누가 이렇게 좋다고 하든 사진 않을 거예요. 그게 예. 이제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예. 이번 잘 이겨내서 나중에는 이런 자리를 이제 안 사면 이번에 내가 겪어보니 이 위에 전깃줄이 많이 있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를 힘들게 했구나. 다음부터 사지 말아야지.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오래 할 수 있어요. 목표가를 얼마 아. 잡으면 돼요? 목표가. 목표가는 전 고점이 네, 19,000원은 아니죠? 그쵸. 예. 예, 여기서는 여기 보면 4,000원? 맞아요. 14,000원 맞아요. 14,000원? 14,000원 맞아요. 14,500원. 왜 그러냐면 아, 여기 예. 이제 갭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뻥 하고 뚫려 있죠. 예. 이제 이런 종목들은 급등나갔던 예, 종목들은 예, 갭 있네요. 예, 요 갭 있죠. 요 갭. 요 갭을 예.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제 메꾸고 떨어져요, 거의. 그래서 갭 메꾸로 한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지 1차 목표가를 이쪽 갭 메꾸로는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도 손해 보고 있거든요. 손해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가 중간값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14,000원까지 목표가 잡으면 돼요. 만약에 목표가를 이거 우위로 잡잖아요. 정고점이 19,000원이잖아. 그럼 이 종목만 되게 좋아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막 빠져나오질 못해요. 계속 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되게 얕게 잡는 거예요. 1차 목표가 넘어가면 2차를 보는 거고 2차를 넘어가면 3차를 보는 거기 때문에 1차 목표가의 라인을 우리가 잡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예, 많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근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예. 종목이세요? ABL 바이오요. 매수값이신군요. 27,700원에 30%요. 이거 최근에 사셨나요? 예,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안 올라가요.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일자 파동, 이제 하락 파동이라 그래요. 예. 제약바이오는 언제 움직였냐면 이 뭐 상반기부터 막 쫙 움직였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 ABL 쪽, 그 ABL 바이오, 그다음에 알테오젠, 니가캠 바이오, 뭐 여러 가지 ADC부터 시작해서 비만 당뇨 이쪽 종목이 막 강하게 움직였었어요. 그러면서 예. 이제 10월 달 들어서 이제 역사이클이 걸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피크 아웃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살 때는 이게 단기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쭉 끌고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딱 어느 자리가 되게 중요하냐면 이제 파동이라 그래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파동을 우리가 보거든요. 실적 베이스보다는 기대감들이 바이오들은 많이 움직여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팩트고 팩트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모멘텀보다는 그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바이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급락이 한번 나왔죠. 예, 되게 급하게 나왔죠. 예, 이 급하게 급락이 나왔다는 것들은 이제 차익 시세를 이제 차익을 내가 이제 수익을 챙긴 것들을 급하게 챙겼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추세를 만드는 거는 기관들이 많이 만들어요. 예, 이렇게 막 그 고점에 이제 주가를 막 끌어올렸다가 이 급락을 내미는 고점부터 급락을 내미는 거는 개인들보다는 기관들이 많이 이런 행태를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자리는 어떤 이런 그 패턴대로 움직이냐면 이제 파동은 하락 파동이에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어디까지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매매를 해야 되냐면 이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이라 그래요.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이죠. 예, 여기 저점이죠. 예. 그럼 여기 딱 중간을 놨다 봐봐요. 예. 여기 중간이 얼마냐면 한 32,000원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기를 딱 이렇게 놓고 여기 딱 여기에 고점과 이 저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반발 매수라고 그래요. 반발 매수 이제 리바운딩이라 그러거든요. 그건 어디까지 움직이냐? 이 중간가는 이렇게 쫙 끌어올려요. 그러면 이 공간을 우리가 매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이걸 더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 충격. 그래도 그거 네.
61선인가 고기가 네. 33,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고 나와야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네네. 약간 밑으로 잡는 게 나아요. 아, 더 밑으로요? 예, 이게 변곡 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예.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시청자가 보시는 60일 라인까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 예. 그러면 주체가 지 오래되셨죠? 조금 네, 됐어요. 볼 줄 아시네. 볼 줄 아세요. 아, 그래요? 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못해도 내가 표현을 못해도 예. 그 흐름은 조금 이해가 하는 거죠. 그죠? 예.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많이 지켜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기까지 올라가다 떨어지더라라는 그런 예. 경험이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없으세요? 있죠? 차트는 좀 잘 봐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딱 60일선 잡고 여기서 중간을 가격을 얘기한다는 거는 이 차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60일선까지 올라오는데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예. 이런 종목들은 이제 60일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올라가는 라운드라 그래요. 여기 라운드가 뭐냐면 이 3만 원짜리 보면 뒤에 000 붙어 있죠. 예.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 급락이 나온 종목이 이제 가격기 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3만 원짜리를 넘어가면 60일선까지 올라가요. 32,000원. 그래서 예. 여기 이렇게 하락 파동에서 급락이 나왔다 반등이 리바운딩이 들 때는 이 3만 원 라인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못 넘어가면 밑으로 더 빠져요. 아, 여기 라운드 피겨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밴드가 여기 보면 3만 원하고 3만 5천 원 밴드가 있죠. 여기 보면 가격 예, 보면 예. 여기 3만 5천 원, 3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 이걸 뭐라냐면 가로 차트라 그래요. 가로 예. 차트라고 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되게 많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요 밴드 안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디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3만 5천 원, 여기 4만 원 구간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서 움직이죠. 여기 못 올라가니까 뚝 밀리고 여기 못 올라가니까 뚝 밀리잖아요. 이게 이제 가로 차트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요 라인. 요 라인.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3만 원을 못 나가면 팔고 얼른 나오는 게 나아요. 또 밑으로 밀려요. 근데 3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3만 3천 원까지는 반등이 들어왔다가 그다음 밀려요. 그게 이제 기술적 반등. 5025 반등이라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대응하면 돼요. 근데 얘는 이 종목 오래 가져갈 필요 없어요. 큰 추세를 냈기 때문에 조정이 깊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15,000원부터 시작해갖고 4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예.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동은 올라왔다 하락 파동이에요. 쉬는 시간의 섹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만 원 못 올라간다고 팔아갖고 나오고요. 3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3만 3천 원, 3만 4천 원 구간, 그까지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들어올 때는 그 0000 단위 이게 라운드 피겨라 그래요. 이 0000 단위에서 우리가 변곡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여기 넘어가면 한 파동 그 위에 마디 000 3만 5천 원 많이까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강연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죠. 자, 오늘은 이제 송도로 가고요. 내일은 광주로 갑니다. 많이 이제 전략을 짜는데 많이 어려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혼돈의 시장이다라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위기 속에서 옆으로 잠깐 돌려보면 기회의 모습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연을 하는데요.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심리학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미디어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안내 잘 보시고 장소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12월 말일까지 우리가 집중하면 이 밴드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타겟팅을 잘 잡으면 이번에 12월에 단기 매매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나와요. 저 비유는 내년 3월까지는 이번 그 저점을 잘 지지해 준다면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고요. 물량을 좀 잘 늘려나가는 특히 이제 대형주 위주 포지션을 잡는 게 낫고요. 이렇게 막 포모 현상이라 그러죠. 막 정치테마 움직이는 쪽에 가지 마시고요. 명품 주식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타점을 잡아서 우리가 끌고 간다면 1분기까지 내년 1분기까지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 중에 힌트를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종목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잠깐.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36,000원에 20%요.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오래됐고 네. 그 전에도 한번 받았는데 네. 그때 좀 빠져나올까 했는데 네. 계속 밀려가지고 못 빠져나왔어요. 이거 사신 이유는 있으세요? 그때 한참 태양광 이게 지금 네, 많이 신재생 불타서 쪽. 20%가 된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어디서 좀 빠져나오고 싶은데 네. 길을 모르겠어요. 길을 모를 때는 제가 방향을 잡아주면 될 거잖아요. 네네. 뭐 좀만 더 가면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이정표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사업 자체는 이게 업종이라고 하거든요. 업종 자체는 네. 아시겠지만 태양광 쪽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쪽도 이제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면 뭐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그죠? 수소, 그죠? 이쪽은 뭐 다 이렇게 네, 지는 네. 쪽이기 그쪽은 때문에 영 네. 이게 힘을 못 받죠.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반발 매수라 그래요. 이게 주가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성적인 시장이 아니고 비이성적인 시장이에요. 이성적이라고 하면 뭐 실적이 좋은 거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실적이 안 좋은 건 떨어져야 되는 맞는 건데 우리 금요일 날 보셨겠지만 실적도 없고 형체도 없는 그런 테마로 엮여서 정치 테마들 막 상한가 가는 거 보셨죠? 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이제 그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석이라면 뭐 수학의 정석처럼 딱 떨어지는 그 답이 나온다면 다 돈 벌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답이 없거든요. 우리가 예상 외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엉뚱한 걸로 가는 거죠. 엉뚱한 쪽으로 가는 사람만 돈 벌어요. 주식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가격 위치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격의 위치, 두 번째는 이제 시가총액을 봐요. 시가총액이라고 하면 덩치라 그러거든요. 인기가 많고 돈 많은 거는 시가총액 크겠죠. 너나 사고 싶으니까. 근데 시가총액 작다는 거는 이제 실적 베이스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가총액 5천억을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2천억이죠. 2천억이에요. 작잖아요. 그죠? 네. 작으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한 번 움직일 때 세게 빡 움직여져요. 재료 만들어서. 근데 이 재료가 없으면 계속 질질질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움직임의 시그널을 보고 잘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가격의 라인들을 우리가 잘 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보면 이제 실적 보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는 거예요. 차트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위로 올라감에 있어서 전깃줄이 있었어요. 있어요. 전깃줄 제가 있는 거 하지 말라 그랬죠.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워낙에 오래돼가지고. 네네. 예전에는 전깃줄이 없었죠. 여기 이렇게 봐봐. 전깃줄 네, 없죠. 네. 여기 전깃줄 없었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전깃줄이 생겼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깃줄이 있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 거래라 그래요. 거래가 없이 전깃줄에 있는 거는 거래가 싹 들어오면 다시 땡겨 올라와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시그널이라 그래요. 지금 뭐 거래가 있어 없어요? 거래는 돈이에요. 거래가 있어요? 없죠. 여기 보면 네. 없지 않으세요? 네,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 거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네. 지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추가 매수하거나 매도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는 시점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말아야 돼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지루해서. 우리가 지루해서 시간을 줘서 나중에 수익을 갖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손해를 보고 다른 거 가서 다른 종목을 사서 또 손해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 그치요. 기다려주기는 해야 되는데 그 네. 시기를 몰라서. 네, 그 시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거래가 들어올 때. 근데 거래가 없잖아요 지금요.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좀 버릴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보면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자꾸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시장이 잠깐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들어와요. 그때가 얼마냐면 요 자리예요. 여기 얼마냐면 25,000원짜리예요. 여기까지는 네,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와요. 여기서 잡다가 이 종목은 시장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에 주가가 시장이 빠졌을 때 종목이 빠졌던 자리는 시장이 반대로 들어오면 그 자리까지 그냥 들어와요. 그러니까 25,000원까지 그냥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조금 더 겁나게 기다려주는 안 거죠. 좋아요. 많이 안 좋죠. 그러면 이제 반등이 네네. 들어올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 팔고 그다음 반등이 들어올 때 그때 물량을 더 사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로 매수하시려면 얼마를 25,000원 될 때 추가 매수하는 게 나아요. 저는 예. 24,000원 정도에서 반절 팔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팔죠? 아니 너무 안 오르고 흘러서 근데 거기가 기술적 반등이 24,000원 정도 올 것 같은 느낌이 네, 맞 들어서. 25,000원이요. 네. 그럼 넘어가면 오히려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요? 네, 거기서부터는 전기줄이 없는 자리예요. 그럼 거기서 물 타도 돼요? 네, 그때 더 사요. 그리고 잠깐 딱 튀어 올릴 때 팔으면 돼요. 그때 우리가 거기서 나오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지금 하지 말고. 알겠죠? 그러면 지금 얼마에 팔아야 정석이에요? 25,000원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봐야 돼요. 25,000원까지 들어와서 그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팔 건지 그때 고민해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팔 이유가 없어요. 손해보고 나올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지금 막 좋으면 이거 손절하고 가서 다른 거를 바꾸세요라고 하는데 굳이 지금 이거 팔아서 다른 데 가도 또 손해보세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네. 이 자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 시장이 많이 과대 납폭했다는 반발 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 종목을 정리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네. 이해됐죠? 요즘에 며칠 조금씩 올라오길래 조금 네.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네. 시기가 많이 걸릴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움직일 때 이제 시기가 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한 번 움직일 때 보면 탄력도라 그래요. 여기 보면 네네. 한 번 움직일 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얼마냐면 여기 상한가도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상한가도 올라가죠. 하루에 30%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탄력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재료를 잘 나오면 30%까지 하루에 올라갈 수 있는 탄력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굳이 아까 네네.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굳이 이걸 지금 안 간다고 팔아서 다른 데 가봐 또 손해 봐요. 그러니까 반등 들어올 때까지는 시간을 주는 거죠.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25,000원. 25,000 되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곤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저 코스모 신소재. 매수가, 네. 네, 83,500원 30%거든요. 네. 조금 오래 걸리는 거 아시겠죠? 네, 왜 그러냐면 네. 이제 2차 전지, 2차 전지는 다 그렇죠. 네. 2차 전지 쪽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팔 거 아니시죠? 네, 안 팔죠. 근데 제가 추가 매수를 15%를 네. 제가 63,000원에 했거든요. 네. 지금 왜요? 그래가지고 30%가 됐다고. 이거 지금 사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자리를 잘 모르시죠? 네네. 그게 잘. 그냥 가격만 떨어지면 사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볼 때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뭔가 필요한 물건을 살 때는 분석해야 안 해요? 하죠. 그죠? 그죠? 네.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내 자산을 쓸 때 꼭 그 분석을 해야 안 해요? 하시죠? 뭔가를 네, 구매를 할 하죠. 때는 네, 다 하죠. 네. 근데 왜 주식 살 때만은 분석 안 하세요? 이게 좀 주식할 때는 좀 그죠? 이상하게 되죠. 네. 그렇죠. 되게 이상하죠. 네. 내가 다른 거 살 때는 되게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네.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꼭 주식 살 때는 내가 분석하지 않고 막 사버려요. 그 이유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가 이게 경험해 보지 못했고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네네. 가격 비교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잘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조회해 보면 가격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주식이라는 건 가격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어렵거든요. 근데 쉬워요. 내가 요 자리에 사야 될지 사지 말아야 될지는 우리가 이제 통계라 그래요. 주식은 통계예요. 확률 변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와 떨어질 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장을 보는 거예요. 탑다운이라 그래요. 지금 시장이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때는 시장이 안 좋은데 굳이 전체적인 시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장 네. 자체가 안 좋은데 굳이 거기서 주가를 물타기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주가가 네. 시장이 올라갈 때 막 이제 움직입니다라고 할 때 그때 단가를 낮추는 게 나을까요? 시장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단가를 낮추는 게 나을까요?
좋을 때. 그쵸, 맞죠. 그러니까 네네네. 틀렸어요, 안 틀려? 틀렸어요, 일단. 그죠? 틀렸죠. 그쵸. 하고 나면 바로 또 깨닫긴 깨달아요. 맞죠. 예. 저지르고 깨달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런 네.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주식이 어려운 게 자꾸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힘든 거예요. 근데 네. 이거를 견디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네. 때문에 하나를 줘야만이 하나를 얻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네. 어렵죠. 내가 네. 손해를 봐야만이 얻으니까. 그죠? 이것도 네. 또 올라갔으면 우리가 이해를 못했을 건데 떨어졌으니까 아차 내가 왜 그랬을까 경험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네. 수업료라 그래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네. 오래 할 거니까. 그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음에는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땐 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네. 주식과를 살 때는 이제 첫 번째 시장이 안 좋으니까 사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죠? 두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이제 과대 낙폭이죠. 네. 과대 낙폭에서는 5일선을 보는 거예요. 5일선. 왜 네. 5일선은 뭐냐면 1일부터 5일까지 움직이는 네. 봉이에요. 그래서 평균 네. 가격이 나오는 게 5일선인데 네. 5일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 추세가 움직이는 거예요. 시세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일선이 네. 위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5일 동안에 단기적으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네. 이쪽은 5일선이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꺾였죠, 이렇게. 네. 그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내 머리 위에 21선이 있죠. 네. 여기 보면 21선이 있어요. 이게 이제 네. 기본이에요. 21선이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5일선, 21선 이런 과대 낙폭이 떨어졌을 때는 5일선이 21선 돌파할 때 있죠. 이걸 골든 크로스라 그래요. 거기서 네.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이 5일선이 좀 쳐져 있죠. 여기는 뭐 21선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이격도라 그래요. 다음에 볼 때는 이 이격도를 벌리고 있죠. 간격이 넓어지죠. 네네. 그다음에 지금 간격이 어때요? 좁아지고 있죠. 예. 조금만 지나면 얘 이렇게 반등해서 들어서 올라와요. 그래서 이 간격이 벌어지는 곳에서 주가를 단가를 낮추면 계속 떨어져요. 네. 이해됐죠? 근데 여기 어때요? 네. 지금 모아지고 있죠? 예, 예. 조만간에 이렇게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조만간에. 네. 반등이 네. 들어오면 그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선이 빨간 선을 돌파할 때 그때 사면 반등이 빨라요. 알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또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어디 공간? 61선 공간이라 그래요. 요 라인. 요 라인까지는 반등이 들어와요. 이렇게. 이게 업황과 종목과 상관없고요. 이걸 뭐라고 네. 하냐면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가 한 번 들어와요. 그게 딱 61선이면 요게 딱 중간값이에요. 그죠? 여기 보면 이쪽 최근에 이제 고점이 여기고요. 요 라인이고 그다음에 요 라인에 이 중간값이 딱 61선 언저리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뭐가 들어오냐?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시장이 반등 들어오면 그렇게 우리가 네. 타점을 잡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9만 원 정도. 까지는 9만 원 가져가 조금- 있어야 돼. 네, 맞아요. 네네. 거기까지 나와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10월 달 넘어서 우리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빠졌잖아요. 이 종목은 네. 저점이 이 9만 원 라인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뭘 영향을 받았냐라고 했을 때 시장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도 반등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저점일 확률이 많이 있어요. 다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근데 다만 추가 매수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5일선에서 20일 돌파할 때 그때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하면 그때 이제 매기가 들어와요. 그때 팔고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기다려. 것밖에 아무것도 안 하지 마요. 네. 네네. 더 사면 비중도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시장을 안 보는 게 나아요. 그죠? 네네. 보면 잡생각 들지 않으세요? 보고 있으면 막 떨리고 네, 막 이거. 신나네요. 그러니까 신나네요. 그때는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주식 안 도망갈 거니까. 어차피 비 오잖아요. 막 지금 태풍 와도 내일이면 태풍 없어져요. 햇빛 져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그칠 때까지는 지켜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고요. 매수가가 네. 높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고 나오지 마세요. 알겠죠?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알겠죠?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삼성전기요. 매수가 비중은요? 지금 딱 좋은데. 네. 많이 밀렸어요. 예. 12만 5천 원에 20%요. 지금은 좋은데, 그죠? 지금이 딱 좋아요. 아, 지금이 딱 좋은데 한 번 더 쇼티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할 수 있어요? 저희 이거 추가 매수한 가격이에요. 그러세요? 지금이 또 너무 좋아요. 지금이 사면 이제 단기 반등이라 그래요. 단기 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이걸 공간 매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과대 납폭에 따른 반발 매수만 잘해도 우리가 공간에서 매매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12만 원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12만원까지. 네, 1단계. 그러니까 단계가 네네. 뭐냐면 이게 공간이라 그래요. 이거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대형주는 싸야 돼요. 가격이 위치를 보고 우리가 포인트를 잡거든요. 일단 네. 싸야 돼요. 비싼 건 살 필요 없어요. 싸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싼 종목을 왜 사야 되냐.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선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MLCC 쪽 자체가 좋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자체가 꺾였기 때문에 MLCC도 영향을 많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제 이 삼성전기는 삼성전자랑 같이 거기 잘 따라가요. 따라당겨요. 그러면 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의 저점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밀림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IT 쪽은 뭐 삼성전기, LG, 롯데 같이 움직이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제 저점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자리가 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주가가 이제 바닥이라 그래요. 바닥에는 뭐 여러 가지 바닥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외바닥과 쌍바닥이 있어요. 그다음에 네. 쓰리바닥 이렇게 바닥을 나와요. 바닥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주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이 손익분기점이래. 여기서 밀리면 자기들이 사요. 그게 이제 역사적 저점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코스닥은 그러지 못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이 나오더라도 개인들이 팔아버려요.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런 대형주 위주는 뭐가 있냐면 지분율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분율 갖고 있고요. 기관들이 네. 어느 정도의 매수 단가가 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밀리면 자기들이 사요. 그렇기 때문에 네. 주가가 반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그게 사이클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바닥을 2번 잡았죠. 한번 봐보세요. 여기 한번 잡았죠. 쌍바닥이죠. 한번 예. 잡고 한번 잡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각을 잘하는 거예요. 아니 시장이 안 좋은데 여기서는 올라가네? 올라갔죠 최근에. 네. 그 시장 좀 별로 안 좋죠. 네. 근데 네. 여기서는 바닥을 잡고 한 번 더 올라갔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아, 이 자리는 좀 싸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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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야 여기서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는데 밀리진 않네. 시장이 빠졌네도 그럼 여기 저점일 확률이 많아요. 그럼 이런 종목은 어디까지 올라오냐? 여기 61선이라 그래요. 여기 12만 원까지는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기는 전기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머리 위로 걸리는 게 없죠. 그럼 여기는 이제 과대 납법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이게 이제 공간 매매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만 매매하시는 분들이 요거만 사서 요거만 이 공간에 나왔을 때만 매매하는 사람이 공간 매매하는 사람, 요 자리만 매매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대형주는 많이 살 수 있죠.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네.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대형주를 많이 사가지고 요 공간 4~5%만 딱 수익 내서 나오는 사람, 이런 매매를 하는 이런 매매 기법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네. 공간 매매예요. 제가 개인들한테 가장 많이 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요 공간에서 안전하잖아요. 그죠? 네. 왜 그러면 외국인들이 잡고 있고 기관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 그래서 이 공간에서만 매매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사서 이게 10여 원에 딱 팔고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비슷한 것만 대형주만 찾아서 매매하면 평생 매매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업황 다 필요 없고 반발 매수예요. 무조건. 외국인 기관들의 손해 보기 때문에 반발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요거만 찾으면 돼요. 근데 다만 아까 얘기했지만 흘러내리는 자리잖아요. 네. 흘러내리는 자리는 보면 아까 지금 21선 아까 우리 시청자 사시는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가격대 직접 샀어요. 누가 사라 그랬어요. 그냥 제가 샀어요. 그죠? 그냥 사셨어요. 그냥 사셨으니까 그냥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알겠죠? 그냥 샀기 때문에 그냥 빠지는 거지. 네. 맞아요. 알겠죠? 이거 줄어내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공부했잖아요. 5일선하고 21선 보면 이격덕 어때?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얘하고 얘가 단계예요. 이 빨간 선하고 검은 선 있죠. 얘는 5일선이라 그래요. 얘는 21선. 그럼 여기는 주가가 올라가려면 단기라고 하더라도 이 5일선하고 21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주가의 변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는 아까 보면 여기 보면 5일선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빨간 선이죠. 이게 이격도라 그래. 이렇게 이격도가 벌려있죠. 오므라졌죠.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요. 근데 어때요? 다시 또 벌어졌죠. 네. 그 여기서 또 올렸다가 다시 벌어졌죠. 여기는 5일선이 자꾸 21선을 골든크로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가격을 부딪힌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이거 돌리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5일선에서 21선 위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단기 매매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5일선과 다음에 살 때는 21선이 돌파해야 돼요. 저점을 잡으려면. 네. 그때 사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12원에 딱 팔고 나오면 돼요. 더 그래서- 사도 될까요? 더 사죠. 네네. 왜 겁나세요?
아니, 왜 지금 대표님 말씀 듣고 나니까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럼요. 여기서는 물러설 거 없죠. 왜 물러서? 2번이나 잡아줬고 수급도 한번 볼까요? 확실하게. 네. 봐봐. 기관 들어오죠? 여기 18만주 들어왔죠? 이거 금요일 날 안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잖아요. 여기 보면 18만주 들어왔잖아요. 많이 들어왔죠? 네. 이렇게 쉽게 빠지는 데 사는 거는 여기서 이제 핸들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닥에서는 바닥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외국인이 사는 게 좋아요? 기관이 사주는 게 좋아요? 우리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기관이 사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쵸. 예. 잘 모르겠어요. 기관이 사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 기관은 액티브 자금이라 단기에 딱 올려놓고 도망가 버려요. 외국인들 꾸준하게 사거든요. 기관은 꾸준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들었다가 시세를 빵 내고 도망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는 기관이 들어와야 탄력이 있게 한번 갑자기 위로 빵 올라와요. 그때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는 오래 가요. 꾸준하게 사기 때문에 바로 안 사요. 천천히 네. 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고 기관이 들어오는 바닥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때문에 아까 공간 매매 했죠. 그 공간에 네. 기관이 들어왔다 그러면 단기로 쭉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론적인 베이스예요. 이제 과거에 패턴을 보고 그다음에 확률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것만 매매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혼자 앞으로 계속 이런 종목만 사서 매매할 수가 있어요. 대형주 네.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걸 사서 이 공간 쪽에서만 매매하는 거. 요거만 우리가 하면 돼요. 이런 복잡한 단순한 막 급등 막 종목 안 해도 돼요. 이런 것만 안전하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만 잘 연구하신다면 이것만 평생 하시면 돼요. 제가 아시는 어르신들도 종목을 다 두세 개만 해요. 평생 두세 개만 해요. 확실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수익 많이 내세요. 그 이유는 내가 잘하는 거 한 개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알겠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많이 되셨어요? 네, 많이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잠깐 시장 보시고 우리가 마감을 할게요. 시장은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1분기까지 1월부터 3월까지 12월부터 시작됐고요. 저점에 있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거래소는 2,400, 코스닥은 650포인트. 요 언저리에서는 우리가 도망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굳건하게 시장을 지키고 있고 또 반대로 좀 더 늘릴 수 있는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늘릴 수 있는 전략 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2부에서도 스터디 상담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 종목을 이해하는 거 최대한 선진성의껏 분석을 잘 해드릴 거니까요.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 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돕겠습니다.